네, 이제 계산기 완성이 2단계만 남았습니다. 계산 처리하고 결과만 보여주면 되죠. 제 채널의 로드맵인데요. 계산기를 먼저 만들어 볼 텐데요. 화면을 먼저 만들고 이벤트 처리하는 부분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앱부터 개발을 할 거고 웹으로도 만들어 보고 어플로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 윈폼이 끝나면 WPF나 웹 어플 중에 어떤 것을 먼저 할지 고민입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결정되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죠.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줍니다. 네, 화면을 조금 정리를 하고 네, 일단 지난 시간까지 한 부분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등호 버튼의 비지블을 폴스로 해서 버튼이 보이지 않죠. 네, 코드로 이동을 해서 해당 코드를 주석 처리하고 다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를 실행되지 않도록 하거나 설명을 넣을 때 주석을 사용을 하는데 주석 처리할 부분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고 상단에 있는 주석 아이콘을 눌러주면 됩니다. 네, 실행해보면 다시 버튼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벤트를 추가할 건데 지금은 버튼을 눌러도 아무런 동작을 안 하죠. 이벤트를 추가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먼저 열려있는 디자이너 탭을 클릭하거나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디자이너 창으로 먼저 갑니다. 네, 좀 더 작업하기 쉽게 아래 창의 고정을 풀어주고 숫자 1 버튼에 이벤트를 추가해보죠. 네, 이벤트를 추가하는 방법은 해당 버튼을 더블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이벤트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버튼과 연결을 해줍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코드에서 속성을 한번 바꿔봤죠. 이제 이 부분에 행동을 넣으면 됩니다. 네, 숫자 1을 클릭했으니까 레이블에 1을 출력하도록 텍스트의 값을 할당합니다. 대상, 점, 속성, 등호, 값, 세미콜론. 네, 레이블, 즉 대상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 디자이너로 이동을 해서 0이 출력된 레이블을 먼저 선택을 하고 속성에서 네임의 값을 보면 되죠. 네, 이제 이 정도는 쉽게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속성 창을 이동을 해서 좀 더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임 속성을 보면 레이블 1이라고 되어 있죠. 네, 레이블 1이 대상입니다. 복사하거나 기억해두고 다시 코드 창으로 이동을 합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하고 네, 숫자 1을 클릭했으니까 텍스트의 속성의 값에 1을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 1.텍스트는 1, 세미콜론 이렇게 입력하면 끝이죠. 아주 쉽습니다. 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튼 1을 클릭하면 잘 출력되죠. 네, 다른 버튼들은 아직 연결을 안 해서 동작을 안 합니다. 하지만 1을 계속 클릭하면 1, 1, 1 이렇게 붙어서 나와야 되는데 계속 1만 나오죠. 네, 기존에 있는 값을 읽어서 1을 붙여줘야 하겠죠. 네, 텍스트라는 속성은 값을 할당하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합니다. 네, 등호를 중심으로 우측의 값을 할당하게 됩니다. 네, 레이블 1.텍스트의 값을 읽어와서 플러스로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기존의 값 플러스 현재 입력된 값이 되겠죠. 네, 문자를 플러스로 합치게 되면 붙게 되고 숫자를 플러스로 합치게 되면 더해지게 됩니다. 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가 붙기는 붙는데 우측으로 붙어서 안 보이죠. 네, 레이블은 기본 설정이 우측으로 붙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상단 패널에 꽉 차도록 붙도록 속성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디자이너 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0 레이블 1을 선택을 하고 네, 지난 시간에 독이라는 속성을 알려줬죠. 레이블도 꽉 차게 하기 위해서 네, 독이라는 속성 선택 창에서 하단을 선택을 하고 네, 삼각형을 클릭해서 하단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네, 하지만 패널에는 붙어 있는데 크기가 숫자에 맞춰져 있죠. 네, 이해하기 쉽게 텍스트에 숫자를 좀 더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 1, 1, 1, 1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레이블의 크기가 텍스트의 값의 길이에 맞춰져 있습니다. 네, 이건 오토 사이즈의 속성 때문에 그런데 속성 창에서 찾아서 폴스로 바꿔줍니다. 네, 이제 레이블의 크기가 패널의 크기에 꽉 차도록 맞아졌습니다. 네, 이제 우측 정렬만 해주면 됩니다. 텍스트 얼라인에서 우측 정렬을 선택을 해줍니다. 네, 생각한 대로 잘 됐습니다. 네, 문자를 다시 0으로 변경을 해주고 실행해서 한번 확인해보죠. 네, 혹시 어렵거나 빠르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를 계속 입력해보면 우측으로 잘 붙죠. 네, 근데 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더 있죠. 처음 0값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네,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익숙해지면은 5분 만에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0을 없애야 합니다. 드디어 조건식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코드 창으로 이동을 하고 네, 조건 if문은 나중에 다시 다룰 건데요. 조건을 정의하는 것도 아주 쉽습니다. 네, 방법은 if 가로 열고 조건 대괄호에 행동을 정의하면 됩니다. 네, 버튼을 클릭했을 때 텍스트 원점 텍스트의 값을 0이면 값을 없애주기만 하면 되죠. 만약에 한국에서 만들었으면 만약 참이면 일 텐데 영어로 해야 되죠. if 가로 열고 레이블 원점 텍스트 점 equals 0 그 다음에 대괄호에 레이블 원점 텍스트는 빈 공백. 네, 해석해보면 버튼 16을 클릭하면 레이블 1의 텍스트의 값이 0과 같으면 빈 값을 할당하라 라는 코드죠. 네, 모든 프로그램이 이와 같은 형태입니다. 조건 심화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초기화하는 코드 이후에 클릭된 값을 보여주는 코드가 완성됐죠. 네,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0값이고 버튼 1을 클릭해주면 0값이 없어지고 숫자만 붙죠. 네, 버튼 2도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하고 1 대신에 2가 더해지면 되겠죠. 네, 이번에는 버튼 2의 이벤트를 연결하기 위해서 디자이너 화면에서 버튼 2를 더블 클릭해서 이벤트를 연결해 줍니다. 네, 다음 위에 있는 코드를 복사해서 1을 2로 변경만 하면 되겠죠. 네, 다른 원칙은 다 똑같고 숫자만 2로 변경합니다. 네, 실행해서 잘 동작하나 보죠. 네, 아주 잘 되죠. 1하고 2를 누르면 잘 찍힙니다. 네, 이제 남은 건 모든 버튼을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근데 버튼이 너무 많죠. 네, 10번을 해줘야 되는데 숫자 버튼을 클릭하면 숫자의 텍스트 값을 읽어서 붙여주는 공통 이벤트를 정리하고 연결해보죠. 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를 판단해서 하면 됩니다. 네, 먼저 속성창에서 이벤트가 정의된 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튼 1을 선택하고 속성창의 상단에 보면 번개 모양이 있는데 번개 모양을 클릭해보면 선택된 컨트롤에 정의할 수 있는 모든 이벤트들이 보입니다. 네, 버튼 1은 버튼 16 언더바 클릭과 연결되어 있고 버튼 2는 버튼 18 언더바 클릭과 연결되어 있죠. 이를 16으로 바꿔서 버튼 1의 이벤트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과 2 버튼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버튼 2를 더블 클릭하면 18이 아닌 16 클릭으로 이동을 하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18 언더바 클릭에 정의한 내용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네, 이제 버튼을 클릭하면 16 언더바 클릭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네, 실행을 해보면 버튼 1과 버튼 2를 클릭하면 1이 계속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같은 이벤트를 공유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제 1이 아닌 클릭된 버튼에 텍스트 값이 붙도록 해주면 되죠. 네,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네, 이벤트 정의 상단에 보면 오브젝트 샌더와 이벤트 아그스 2라고 되어 있죠. C#, 즉 .NET 프레임워크가 이벤트 발생 대상과 이벤트 종류를 넘겨주는 겁니다. 네, 샌더에서 텍스트 속성을 가져오면 되는데 네, 샌더는 지금 오브젝트 타입이죠. 네, 오브젝트 타입을 버튼 타입으로 변경해줘야 됩니다. 네, 샌더를 입력하고 점을 입력해보면 속성이 몇 개 없죠. 텍스트 속성도 없습니다. 네, 이제 샌더를 버튼 타입으로 변경해야 되는데 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앞에 가로 열고 버튼이라고 해주면 변환됩니다. 네, 이를 형변환이라고 하는데 따로 형변환 실마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를 가로로 한 번 더 감싸주고 점을 입력하면 속성과 함수가 나오죠. 네, 샌더가 버튼 타입으로 변경되고 버튼 타입의 전체 속성과 함수를 사용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텍스트 속성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여기에 나오죠. 네, 이제 이 코드를 복사해서 일부분을 대체해주면 됩니다. 네, 이제 1만 붙지 않고 버튼에 텍스트 값을 붙이게 됩니다. 네, 위의 코드는 삭제하거나 주석 처리해서 막아주고 실행해보죠. 안 막으면 오류가 납니다. 네, 버튼 1과 2를 눌러보면 1과 2가 잘 붙어서 나오죠. 네, 이제 나머지 버튼에 공통 이벤트를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네, 공통 이벤트를 만들었으니까 연결만 해주면 되겠죠. 네, 속성창에 번개 이벤트 탭을 이동을 해서 클릭 이벤트에 버튼 16 클릭이 연결되어 있죠. 이 이벤트를 복사해서 나머지 버튼 클릭 이벤트에 붙여 넣어주면 됩니다. 네, 더블 클릭해서 코드를 복사하는 수고가 없어졌죠. 네, 이제 0까지 모두 다 됐으면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숫자를 클릭해 보면 모두 잘 출력이 됩니다.
이벤트 구현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해봤습니다. 각각 구현하거나 공유하거나. 네, 상황에 맞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연산기호 버튼을 한번 구현해보죠. 숫자와 동작이 조금 다릅니다. 네, 실제 계산기를 실행해보면 숫자는 큰 레이블의 값이 출력이 되고, 그리고 연산기호를 누르면 위쪽 작은 레이블에는 큰 레이블의 값과 클릭한 기호가 합쳐져서 나오죠. 네,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큰 기호와 네, 연산기호. 네, 그리고 여기도 기존 값에 붙여서 나오죠. 기존 값 플러스 큰 레이블의 값 그리고 클릭한 기호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남아있는 버튼은 초기화 버튼과 등호 결과 버튼이죠. 네, 여기 연산 버튼도 공통 이벤트로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작은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레이블을 하나 추가하죠. 좌측 도구 상자에서 레이블을 하나 추가해줍니다. 네, 드래그해서 드랍해줍니다. 네, 그런 다음에 독 속성을 찾아서 지금 상단 번개 모양 네, 이벤트 창이죠. 다시 속성 창 아이콘을 클릭해서 속성으로 이동한 다음에 독 속성을 찾아서 큰 레이블은 아래쪽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위쪽을 선택을 해서 위쪽에 붙도록 해줍니다. 네, 똑같이 오토 사이즈를 폴스로 해주고 텍스트 얼라인을 오른쪽으로 선택해줍니다. 네, 다음은 텍스트는 빈 값으로 해줘야겠죠. 값을 지워줍니다. 다음 고유 이름이 뭔지 확인을 하거나 복사를 해둡니다. 플러스 버튼을 더블 클릭해서 이벤트 정리로 이동을 합니다. 네, 공식은 현재 작은 레이블의 값에 큰 레이블의 값을 더하고 방금 클릭한 기호를 붙여주면 되죠. 레이블 2.txt는 레이블 2.txt 플러스 레이블 1.txt 플러스 기호. 네, 초반에 얘기했듯이 문자를 플러스로 붙이면 문자들이 붙고 숫자를 플러스하면 더해지게 됩니다. 네, 문자 1 플러스 1은 11이 되고 숫자 1 플러스 1은 2가 되겠죠. 네, 실행해서 숫자를 입력하고 플러스를 클릭해보면 작은 레이블에 잘 나옵니다. 하지만 큰 레이블의 숫자가 초기화가 안돼서 계속 붙어버리죠. 네, 하지만 큰 레이블의 숫자가 초기화가 안돼서 계속 붙어버리죠. 네, 어떻게 해결할까요? 네, 연산기호 버튼을 누르면 0값으로 초기화 해주면 되겠죠. 네, 먼저 다른 버튼과 공유하기 위해서 클릭한 버튼의 텍스트 값을 더하도록 코드를 변경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도 똑같이 했었죠. 네, 뒤쪽에 있는 플러스 값을 버튼으로 변경시킨 샌더의 텍스트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네, 좀 전에 해봤으니까 쉽게 하실 겁니다. 네, 다음 디자이너 창에서 클릭 버튼의 이벤트를 복사해 줍니다. 버튼 24 언더바 클릭이죠. 네, 버튼 24 언더바 클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버튼 24 언더바 클릭 이벤트를 복사를 해서 네, 나머지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네,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공식대로 현재 작은 레이블의 값에다가 큰 레이블의 값을 더해주고 방금 클릭한 기호 네, 공식대로 잘 되고 있죠. 이제 연산 버튼을 눌렀을 때 큰 레이블의 값만 초기화만 해주면 됩니다. 네,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다 왔습니다. 네, 4층 연산 버튼을 클릭하면 작은 레이블에 큰 값을 붙여주고 큰 레이블은 0으로 초기화 해주면 되겠죠. 네, 하단에 줄을 바꿔서 코드를 넣습니다. 레이블 1.txt는 0 바로 이 위쪽에 코드가 실행이 되고 아래쪽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네, 실행을 해서 연산 버튼을 누르면 0으로 잘 초기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쪽 레이블에 값을 붙여주고 아래는 0으로 잘 초기화가 되죠. 네, 만약에 위치를 바꿔버리면 방금 0으로 초기화하는 것을 위로 올려버리면 0으로 먼저 바뀌어서 위쪽에 0이 계속 찍히겠죠. 네, 코드의 순서와 위치가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계속 0만 붙게 됩니다. 네,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좌에서 우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네, 다시 코드를 원래 위치로 옮겨주면 원래대로 잘 동작하겠죠. 네, 이번 시간에는 이벤트와 형변환, 주석과 코드 실행 순서,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C2 초기화 버튼은 숙제입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계산기 완성이 마지막 한 단계만 남았습니다. 계산 처리하고 결과만 보여주면 되죠.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계산기 윈폼이 끝나면 WPF와 웹, 어플 중에 어떤 것을 먼저 할지가 고민입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결정되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